$7,300.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개판이야. $7,300. Oh,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ooking forward to this one. Looking forward to this one. $7,300. AI. Profit loss $7,300. Whoa.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개판이야. The flashbacks! God damn it! Oh, baby feet. No. Oh my god. Oh, you're killing me. Oh god. Oh my god. No, that is smiling. Oh, you're killing me. No, you can't do that. Oh, you can't do that. Oh, you can't do that. Oh god. No. Oh my god. No. Shit.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 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SF 기대작 영화 승리호가 다음 달 극장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확정했는데 그 기사를 살펴보고 승리호 정식 예고편 두 번째가 나왔는데 그 해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의 세계 히트로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중반 SF 장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로보캅이 등장했을 때 한국은 홍콩 르와르 영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홍수같이 홍콩 영화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무협 영화 의외에 홍콩에서 시도했던 작품이 SF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콩에서 만든 홍콩 로보캅이라 선전하며 한국에 들어왔던 영화가 철관무정 마리아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영화를 보게 되었고 솔직히 기대를 하지 않고 봤기에 그냥저냥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목했던 것이 아시아에서 할리우드 SF 영화 발뒤꿈치만큼이나 따라갈 수 있는 영화 기술은 홍콩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 괴수 영화가 유행했으나 괴수 인형을 만들어 배우가 연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게 아시아 영화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류가 유행하고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유행했고 이젠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세계에 유행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K영화, K드라마의 수준에 대한 세계평가의 호불호는 당연히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으니 개인적인 눈높이와 취향에 따라 만족하거나 기대 이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할리우드를 따라갈 수 있는 영화 수준까지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인도와 한국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체 영화 시장이 할리우드 영화에 잠식되지 않은 영화 시장도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국의 영화가 SF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영화 승리호를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중 일간 스포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승리호가 드디어 출발대에 섰습니다. 우려를 지어낼지 기대를 저버릴지 대중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승리호의 공개일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월 5일 설 연휴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극장가에서 전통적으로 성수기를 통하는 설 연휴를 안방극장가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호는 2092년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의도치 않게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늑대소년 조성희 감독의 신작으로 송중기, 김태리, 유해진, 진성규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합니다. 매우 험난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크랭크인해서 11월 크랭크업을 했습니다. 곧바로 후반 작업에 돌입했고 2020년 여름 개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9월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 한번 개봉을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행을 택했습니다. 이슈를 몰고 다니다 넷플릭스행을 선택한 후에도 오랫동안 공개 날짜를 확정하지 않다가 약 3달 만에 드디어 출항 시기를 알렸습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간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블록버스터라는 과감한 시도, 늑대소년 이후 제휴한 조성희 감독과 송중기, 김태리를 필두로 최고의 캐스팅 라인업 등 기대 요소가 다분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CG, VFX의 완성도가 할리우드 SF 영화에 길들여진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고, 한국 관객이 크게 선호하지 않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이기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승리호가 화려하게 부풀어진 프로젝트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봉이 연기되고 승리호를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쏟아지는 사이 투자 배급사인 메리 크리스마스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업계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모 회사였던 화이브라더스 코리아가 매각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로 바뀌었고, 자회사였던 메리 크리스마스는 떨어져 나와 콘센트 제작사인 이미지 나인컴스에 인수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상황에 쉽지 않았던 승리호의 개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40억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 판매될 때에도 판매 금액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통상 제작비의 10% 정도를 더 지불한다고 알려진 넷플릭스의 승리호만큼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어찌됐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여 가장 비싸게 팔린 영화가 된 셈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한 배급은 작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국가의 극장이 문을 닫고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요즘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에 영화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덕분에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좀비 영화 살아있다는 미국 넷플릭스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재생된 외국 영화 3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권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승리호 또한 넷플릭스를 타고 전세계 관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유정훈 메리 크리스마스 대표는 현재 전세계에 대규모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배제할 수 없고 컨텐츠 유통에 대한 기존 환경과 디지털 사이에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후속적인 슈퍼 IP 확장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관객은 물론 전세계 관객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승리호를 선보일 방법으로 넷플릭스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영화 승리호 공식 예고편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마침내 미국인들이 이 은하계를 지배하는 것이 지겨워졌다. 아시아인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다. 우리 큰 형님이 돌아왔다. 저는 평범한 여성이고 그저 송중기를 보려고 클릭을 합니다. 한국이 곧 연예계를 장악할 것 같아 드라마로 시작해서 지금은 다른 장르를 탐험하고 있어요. 가서 날개를 펴라. 우리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모두들 송중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 김태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해. 확실히 신 스틸러죠. 와, 한국 영화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송중기는 예전보다 더 젊어 보여요. 중기는 늙지도 않고 뒤로 더 젊어진다. 저는 송중기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 영화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인도에 많은 사랑을 보냅니다. 나는 말 그대로 지금 나에게 추천되는 옛날 영화라고 생각했다. 송중기는 어떻게 20살이나 젊어 보이지? 이 주술은 무엇입니까? 저는 송중기를 배우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는 안락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장르로 도전하는 훌륭한 배우 중 한 명이다. 그는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야. 한국 최초의 공상과학 영화에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예고편이 정말 멋져요. 이 전도 유망한 영화를 보고 경험하게 되어 벌써부터 신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송중기의 할리우드 데뷔를 이끌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영화 장르로 마침내 곧 송중기를 보게 되네. 빨리 이것을 보고 싶어. 법적 경고,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혼 후에 그는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우주로 갔다. 건강 및 안전에 도대체 어디서 촬영할 거예요? 코로나는 어디에나 있어요. 영화감독, 누가 지구에서 촬영한다고 말했나요?
댓글을 보시면 K드라마 영화의 새로운 시도를 부러워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있고 한류 스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송중기 팬클럽 게시판을 방불케 하는 댓글들도 넘쳐나고 있네요. 아마도 태양의 후예의 히트가 큰 영향인 듯 합니다. K드라마, K영화가 계속되는 새로운 시도로 미국 할리우드 외에 시도하지 못했던 장르를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미래로 보면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작은 실패가 되더라도 나중에는 큰 소득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뻗어가고 있는 요즘 이 도전의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라는 물음표를 한국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표로 바꾸는 그날까지 계속 승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